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가상혁명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블록체인 혁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과학 기술의 진화는 새로운 기술을 등장시켰고 영웅들은 이 신기술을 활용해 혁신을 일으키며 변화를 선도했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놀라운 비즈니스 모델로 막대한 부를 창출했으며 그 결과로 세상을 한 단계 더 진화시켰죠. 인공지능을 앞세운 4차 산업혁명. 철도왕 밴더필드, 석유왕 록펠러, 철강왕 카네기, 2차 산업혁명 발명왕 에디슨, 전 자동차왕 포드, 3차 산업혁명 때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그리고 제프 베조스와 마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혁신을 일으킬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챔피언은 누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 안에 끼고 싶지 않으십니까? 역사는 늘 뉴 챔피언을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화에 맞서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되는 거죠. 아이디어만으로도 엄청난 부를 일궈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 당신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며 부의 새로운 창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패자로 남을 것인가, 승자로 남을 것인가, 우리들의 선택이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가상혁명의 개념을 알아야 새로운 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변화를 꿰뚫어 보는 생각의 기술에서는 가상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99년 워셔스키 형제의 매트릭스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보여준 미래의 다양한 모습은 지금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게 되죠. 그들의 영화에 등장한 아키텍트는 인간이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인간은 기계가 만든 가상의 세계에서 신호작용으로 꿈을 현실로 받아들이며 살게 됩니다. 모든 세상은 정신 상태에서 네트워크를 이루고 로봇은 24시간 인간을 통제하고 감시하게 되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영화는 지금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특히 미래의 가상혁명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계와 인간의 공존이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어떻게 공존하게 되는지 미래의 모습은 다양한 인사이트와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 인사이트를 통해서 미래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상혁명은 우리에게 낯선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 역사의 혁명적 전환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혁명이죠. 농업을 위해 토지, 사람, 가축을 사용했고 부와 직결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인류는 더 많은 부를 위해 토지와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자원 확보를 위해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농경시대를 거쳐 기계의 발명으로 산업혁명에 들어서게 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전까지 인류는 노동력으로 사람이나 가축의 힘을 이용했다면 이제는 기계의 힘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기계를 사용하는 능력은 하나의 중요한 인재 역량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의 능력을 산업혁명 시기에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기계를 움직이는 에너지원인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도 중요했죠. 이런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에너지원의 소유 자체만으로도 부국이 되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 때는 새로운 부가 창출되었죠. 석유를 가진 나라, 석유를 가진 국민은 새로운 부의 반열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플라스틱 혁명을 이루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공장을 짓고 새로운 부의 등극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2차 산업혁명의 석유가 오늘하면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온유를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빅데이터가
새 4차 산업혁명의 온유가 되는 것일까요? 네, 맞춤형, 적합형,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인간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발명하고 발전시키면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합니다. 정보화 시대는 정보 그 자체가 중요한 부와 권력을 만들어냅니다. 엘빈 토플러는 토지에서 자본으로 그리고 자본에서 정보로 부의 권력이 이동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보화는 산업화를 가속시키기도 합니다.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제1차 가상의 공간이겠죠. 공간의 확장은 인류의 문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간이 얼마나 확장되느냐에 따라서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가 되자 인류는 우주라는 새로운 공간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문명의 발전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간이 확장되면 인류 문명은 발전을 합니다. 이제는 우주 공간도 태양계를 넘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창설한 제프 베조스는 나의 노후는 화성에서라는 미션을 발표를 합니다. 지금 테슬라와 구글과 아마존은 우주 공간의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죠. 과연 제프 베조스가 화성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쯤 우리의 화성 탐사는 끝나 있을까요? 인구의 새로운 가상의 공간으로 우주 공간으로 대거 이동이 가능하게 될까요? 궁금해집니다. 그와 더불어 20세기에 우리에게 나타난 새로운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가상의 공간이죠. 이 가상의 공간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만들어낸 공간입니다. 이 역시 가상이지만 공간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수많은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소통하고 다양한 경제적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지나면 정치적 행위나 사회 전반의 행위들을 다 이 공간 안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간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가상의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졌고 이런 곳에서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상 공간을 통해 비행기를 타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구의 반대편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접촉할 수도 있고 함께 일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가상의 공간에서 충분히 통화를 하고 만지고 느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의 일련의 변화들 때문에 현상을 가상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상혁명은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현실 밖에 있었던 세상에서 가상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이는 2개로 나누어지죠. 모니터를 두고 모니터 안에서의 가상의 공간, 모니터 밖은 현실 공간이 이제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상혁명의 1차 단계이고요. 지금 우리는 가상혁명의 2차 단계에 와 있습니다. 2차 가상혁명은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깨지는 단계입니다.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VR 체험을 하는 것, 이것은 가상과 현실의 공간이 깨어진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증강현실, 휴먼 인터페이스, 모빌리티 기술도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깨는 아주 중요한 기술들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의 등장으로 우리는 모니터 없이도 가상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안경 자체가 모니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는 없지만 포털 사이트에 창이 뜨게 되면 사물을 인지하면 사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인간의 눈앞에서 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가상에 있던 것들이 현실로 나와서 가상과 현실이 동시에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계가 가상혁명의 일면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는 제3차 가상혁명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가상을 내게 뇌에 직접 주사하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게 되면 가능하게 됩니다. 1차 가상혁명은 모니터 속에 가상이 있었고 제2차 가상혁명은 눈과 눈의 착시 현상을 통해서 가상과 현실을 한 공간에서 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인 제3차 가상혁명은 뇌에 가상을 직접 주사해서 뇌가 가상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픽이 더 발전하고 해상도도 더 높아져서 가상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가상을 만들어 뇌에 주입하게 된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현재 존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가상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인지 절대로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가상의 공간이 이렇게 발전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가상의 부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앞전 차시에서 이야기했던 배달의 민족의 노동자들, 이런 부분들은 다 가상의 노동자들이겠죠. 현실 공간에서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입니다. 부를 얻기 위한 수단들, 이 세 가지를 가져야만 대량 생산을 이용해서 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가 아니더라도 일을 잘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도 토지, 노동, 자본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산의 3요소도 등장하게 되는데 가상의 토지, 가상의 노동, 가상의 자본이 등장합니다. 예전에는 현실이 가상을 지배하고 가상이 현실의 보조적 수단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1차, 2차, 3차 가상혁명으로 들어가면서 가상이 현실보다 더 중요한 수단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부도 현실에서 가상으로 점점 더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먼 미래에는 완전한 경제활동과 소비활동을 가상의 공간에서 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숙식 해결만 이루어지겠죠. 가상이 주가 되는 이유는 현실의 물리적 장벽의 요소가 거리와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에서는 이러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게 됩니다. 이동의 제약,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내게 펼쳐진 시장과 내가 활동하고 소통할 수 있는 범위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상 공간의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현실 공간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서만 기회가 발생하겠죠? 가상은 그것을 초월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공간을 나다닐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가상의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그 아바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패시브 인컴의 대표적인 이해겠죠. 아바타의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자신의 아바타가 나를 대신해서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나는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지만 가상 공간은 나를 위해서 24시간 쉼없이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똑똑하면 똑똑한 아버지 아바타가 계속해서 돈을 벌면 돈은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게 되겠죠? 가상은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이 현실을 지배하게 되는 거겠죠? 현실의 노동, 토지, 자본보다 가상의 토지, 노동, 자본이 점점 더 중요해지게 될 것입니다. 가상의 토지 한번 볼까요? 가상의 토지, 노동, 자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가상의 토지는 가상의 생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의 생태계는 무한합니다. 아직은 규정할 수 없지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혹은 그 이상을 할 수 있게 되죠. 현실의 땅은 굉장히 넓지만 결국 지구 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의 땅은 디지털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무한대로 확장시킬 수 있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가상의 커뮤니티에 들어갑니다. 포털 커뮤니티이든 특정 회사의 커뮤니티이든 우리는 한 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0개, 20개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 공간에서는 내가 태어나면 한 개의 국적을 가지게 되지만 가상에서는 다양한 국적을
수십 개, 수백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로그온, 로그인 혹은 로그아웃만 하면 되죠. 이처럼 가상의 토지, 가상의 땅은 무한히 늘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상의 노동을 한번 보기 전에 페이스북의 인구가 26억을 육박합니다. 아마존의 인구도 미국 인구의 절반이 들어가 있다, 회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아마존의 회원수가 바로 가상의 토지의 인구수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회원수가 가상의 페이스북의 토지의 인구수입니다. 앞으로 가상의 토지는 온라인 생태계에서 얼마나 많은 회원들을 확보했느냐, 이 부분이 가상의 토지가 얼마나 넓은가, 이것들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겠죠. 자, 그럼 가상의 노동을 볼까요? 가상의 노동은 어떨까요? 가상의 노동은 협업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가상의 공간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해 협업하는 것이죠. 그럼 가상 공간 안에는 인간들이 협업하는 지능도 있게 되고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지능도 있게 됩니다. 미래에는 이러한 지능과 사람들의 가상이 모여 이 사람들의 가상의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능력을 온라인 집단 지성이라고 부르고 인공지능과의 협업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은 인간과 인간의 온라인 집단 지성이 굉장히 커다랗게 부각되지만 미래에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온라인 집단 지성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런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내가 새로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새로운 생산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흥미롭지 않습니까? 가상에서 서로 연결된 사람들의 노동은 대체적으로 무료로 공유됩니다. 그래서 가상의 노동력을 잘 활용하면 개인의 두뇌의 연장에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나의 뇌를 늘리는 효과죠. 좀 더 똑똑해지고 싶다라는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굉장히 내가 IQ가 좀 더 높다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욕심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특히 자격증 시험을 보거나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시험을 볼 때는 그런 어떤 욕심을 부렸던 적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가상의 노동력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도 있고 내가 못 푸는 문제를 온라인상에 올려놓고 빠른 속도로 풀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의학계나 과학계에서는 이러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못 풀었던 문제를 가상의 공간에 개인 방식으로 올려놓으면 수만 명이 전 세계인들이 협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노동력의 비용이 얼마일까요? 네, 불효입니다.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상의 자본입니다. 가상의 자본은 지식입니다. 현실에서는 화폐가 자본이지만 가상에서는 자본은 지식입니다. 물론 가상에서도 화폐를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 가상의 화폐의 핵심은 지식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서로 물물 교환처럼 공유하면서 내가 가진 지식을 서로 융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노동력을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본의 변화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가상 공간의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도 지식이라는 자본의 연결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우리는 사물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이 연결되는 시대이죠. 가상 공간에서 사물도 무엇인가를 내놓습니다. 바로 자기가 수집한 정보이죠. 빅데이터이겠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도 가상혁명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결국은 가상의 공간들 안에서 사람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지식들이 연결되어서 가상 공간 안에서 새로운 지식들로 형성될 것입니다. 그런 미래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요?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가상혁명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상혁명이 전통적 방식의 자본, 토지, 노동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혁명은 시작되었습니다.
현실과 함께 가상은 한층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상이 현실보다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노동의 방식, 자본의 방식, 여가의 방식, 의사결정의 방식. 가상혁명이 우리에게 미칠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가상의 자본에 주목하십시오. 가상의 자본은 돈이 아닌 지식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새로운 지적 탐구와 도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며 심지어 자기개발의 단계를 넘어서 가상혁명을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자본이 지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무료 유료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면 한 걸음 더 내딛는 어느 순간에 우리는 가상 공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게 됩니다. 지식을 할 때 재생산 확대하여 재생산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가상의 승자가, 가상 공간의 승자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